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자, 이정원님께서 오매불방 기다리셨다고 하는 코 무슨 코너냐? 여의도 타짜가 아니라 살롱드지도 아니라 사건 살롱. 양지열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야, 허주연 변호사 이게 좋아요. 시간차 공격. 네. 양지열 변호사하고 딱 한 타임 쉬고 이 분량을 확보를 위한 시간차 공격. 아주 좋은데요? 네, 오늘 분위기 좋은데. 자, 우리 제작진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요걸 좀 꼭 해달라고.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됩니다. 지금 저희 본방불가 유튜브가 너무 잘 되고 대박 터져가지고 예,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돼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죠? 네, 그럼요. 아, 네, 재밌습니다. 매일 봅니다. 예, 양지열 변호사 안 보죠? 예, 네. 그냥 본다고 그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렇지. 네. 예. 구독, 댓글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그렇죠. 댓글은 가급적이면 선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뭐 악플도 괜찮아요. 저 원래 악플도 의견이고 저는 원래 예전에 그럼요. 양 변호사랑 방송 많이 할 때도 알지만 악플에 저는 좀 무덤덤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아예 댓글도 좋아하고 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좋아요. 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저희의 지금 전략이라는 거. 오늘 할 게 많은데요. 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타는 가수의 이야기는 좀 이따 해보고. 배드민턴 여제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수영 선수하고 이 배드민턴 협회 사이의 다툼 요거 좀 볼 건데 일단 허변. 네. 안수영 선수하고 협회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는 올림픽의 시간이 끝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깊게 들여다보는 안세영의 시간이 왔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직후에 정말 작심 발언을 하면서 협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그 어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 본인이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래서 근데 협회에서 부상 관리가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제대로 안 되어졌다라는 말인 줄 알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전반적인 훈련 방식, 내부 간 선후배 문제, 그다음에 후원과 스폰서 계약을 제한하는 협회의 규정, 그리고 비국가대표로서 그러니까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하고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없도록 일정 나이까지 그게 안 되도록 막는 나이 제한 규정 뭐 이런 것들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팀 나간다고 올림픽 못 뛰는 거 선수한테 너무 야박하다. 협회는 다 막고 있으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관리는 안 하면서 막상 대표팀에서 나가면은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나처럼 내가 부상 관리 제대로 원하는 수준으로 나가면은 후원 계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한테는 이거는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게 올가매는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일파만파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협회는 하나하나 또 반박하는 입장문을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세영 선수의 공식적인 입장 아직까지는 올림픽 끝나고 입장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국정감사의 문체위 감사의 큰 이슈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쟁점은 세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앞서 저 허 변호사가 얘기했던 요거 대표팀에서 나가면 올림픽을 못 뛰게 하는 거. 예를 들어 국가대표팀 27살까지는 국가대표팀에 봉부를 해야 되고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하려면 27 넘어야 된다. 요 그렇죠. 규정. 요거 사실은 저는 다른 대표팀에서는 못 들어봤거든요. 이거. 아마 비슷한 규정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얘기냐면 국가대표로 5년은 국가대표로 활동을 해야 되고 마치 군대에서 복무하듯이 5년을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이는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이어야 국가대표팀을 떠나서도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수영 선수가 국가대표 안 하고 올림픽 안 하고 나 전용 오픈 이게 좀 큰 대회잖아요. 영국에서 하는 그런 것만 하고 싶어라고 해도 못 한다는 거죠. 못 한다는 거죠. 지금은 출전을 못 하게 한다는 거죠. 올림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상금만 해도 지난해 세계 랭킹 1위였으니까 상금만 해도 9억 가량 되는 그런 소득을 올렸던 그런 선수이기도 한데 지금은 국가대표를 떠나버리면 그걸 못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선수 규정으로는. 그게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를 따지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는 국가대표하면 뭐 예전 태릉 선수촌 지금도 이제 진천 선수촌 있지만 선수촌 들어갔고 마치 어느 회사나 조직처럼 예. 선수들이 딱 관리하에서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쭉 유지를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그런데 과연 이제 2024년에도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가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나는 능력도 있고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를 뛰었고 충분히 오랜 시간 또 국가대표들 기여도 했으니까 이젠 풀어줄 때 되지 않았느냐라는데 이제 2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년을 사실은 있었는데도 22살이니까. 금메달을 따줬잖아.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거 법적으로는 어때요? 이거 결국 만약에 이거 가지고 저 소송에 붙으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문제, 요게 좀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전례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2016년 리우 올림픽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탑 랭커 상위 탑 랭커 6명 남자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 그렇습니다. 이용대 선수. 포함해서 다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근데 은퇴하고 나서 그때 당시의 규정은 남자는 31살 될 때까지 국제대회 출전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성철 신백현 선수가 이거를 일단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냅니다. 그런데 그게 항고심까지 갔었는데 최종적으로 선수의 손을 들어줘서 효력이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 본안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는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선수 쪽에서도 아무도 이걸 이제 그 이후에 뭐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이 규정 자체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투지는 못하고 배드민턴 협회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 선수들은 국제대회에 출전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나이를 살짝 낮췄어요. 남자는 뭐 28, 여자는 27 이렇게 해서 나이를 살짝 낮춰서 이 규정을 존속을 시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법원에 뭐 법적 다툼을 이어간다라고 하면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판단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규정이 우리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때도 최소한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협회 입장에서도 이걸 나이 제한을 무조건 풀어준다고 하면 전력 손실이라는 어떤 그런 핸디캡이 생길 수가 있지만 안세영 선수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는 배드민턴 선수로서의 전성기가 있는데 그 전성기를 다 막아버리면 사실상 대표팀에서 은퇴하고는 아무런 배드민턴 선수로서의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협회 내에 있을 때 연봉 제한도 있죠. 그리고 후원 계약도 못하고 오로지 배드민턴 협회에서 쓰라고 하는 물품만 써야 되죠. 이러니까 이건 너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딜레마 상황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안세영 선수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을 놓고 보면 그렇고 저는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럼 협회 입장은 다른 사실 체육계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국가 지원 플러스 공식적으로 협회를 통한 스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금까지 어떤 꾸려왔던 그 뭐 학교별로도 엘리트 선수들 육성하고 장학금 주기도 하고 비인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그리고 그걸 나와서도 다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연금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학교 가서도 급여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대한민국이 전체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그거를 낄 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개인이냐 단체냐 뭐 이런 개인이냐 거. 단체냐 이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로키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옛날 영화 있잖아요. 로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로키 특히 3를 좋아합니다. 그때 이제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때도 이게 소련 선수로 막 그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4에 나오는 거예요. 4에 나오나요? 그런 식으로 키우던 시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게 맞냐? 물론 이제 지금이 소련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와 그것보다는 이제 선수 자율성들을 더 많이 보장해 주는 쪽으로 가느냐 하는데 배드민턴 협회만 해도 그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개인 스폰서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협회 지원이 확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지난주에 저 이종훈 평론가하고 인터뷰할 때 이종훈 평론가가 아무도 그 얘기 안 할 때 처음 저랑 뭐라고 그랬냐면 핵심은 안세영 선수 개인 스폰 계약하게 하는 이게 핵심이다.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공식 스폰서는 나이키입니다. 유니폼 나이키예요. 근데 신발은 선수마다 다 다른 거 신어. 발에 맞는 거. 그리고 손흥민 선수고 이강선 다 개인 스폰이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도 개인 스폰이 있었죠. 그리고 박태환 선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안세영 선수도 야 내가 세계 랭킹 1등인데 하고 싶을 거란 말이지. 근데 협회는 그걸 못하게 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왜냐면 지금 얘기한 종목들 축구 이런 거는 다 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데가 붙는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또 스포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Y사가
배드민턴 협회랑 계약하고 있는데 네. 안세영 선수가 개인 후원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로 빠져버리면 와이사 입장에서는 야 화면에 나오는 사람은 안세영밖에 없는데 국제대회에 우리가 니네한테 왜 지원해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허주원 변호사는 이거 개인 스폰을 허용해줘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그거는 경기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배드민턴에서 신발이랑 라켓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로고를 가리고 다른 신발을 신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스폰서십 문제도 있지만 경기력이랑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 빨래 청소. 내가 선배들 빨래 청소했어.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관행 아니야. 요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 들어가니까 들어간 이후에 선배들 라켓 갈고 방 청소하고 일부 선배 빨래도 대신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세영 선수 측에서는 아니 선수가 경기 훈련하고 나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걸 잡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처럼 이걸 관행적으로 해왔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했더니 코치진에서 이거 너무 오래된 관습이다라고 했는데 양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요? 이거 양 변호사의 의견이 궁금해.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예전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했어. 하고 그냥 뭘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협회에서도 관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MZ세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이 관행을 납득을 하겠느냐 요 문제거든요. 못하죠. 저도 생각해 보면 한 30년 전에 그렇게 드셨어요? 나이? 30년 전에 운동하다가 따뜻한 물로 샤워 좀 하겠다고 했다가 선배들한테 욕먹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전에 펜싱 할 때? 자, 그러니까 참고로 저 펜싱 선수 출신입니다. 아니 선수는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인데 어쨌든 그런 시대가 30년 전 한 세대 전이잖아요. 아니 찬물 안 쓰고 따뜻한 물 좀 들었다고 선배가 욕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초겨울이었습니다. 참고로 여름이 아니라 이건 한 세대 전 얘기잖아요. 아직도 이제 이런 어떤 스포츠만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저는 이건 아니죠. 근데 이건 법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굳이 법으로 가면 선배 선수들을 강요죄 이런 걸로 고소해야 돼요. 그거는 또 너무 심하잖아. 근데 이게 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거 시대도 변했고 이게 선수 경기력의 휴식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안세영 선수는 팀 스포츠를 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단식으로 혼자 하는 선수는 자기 컨디션 관리를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협회에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뭐 빨래 청소하다가 이걸 가지고 뭐 강요죄, 협박죄 이런 걸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이거 선후배 사이에서 진짜 모든 걸 법으로 다 해결하기는 좀 판 깨자는 거죠, 뭐 그냥. 굳이 법적으로 얘기하면 강요죄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이건 더 나서줬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후배가 이렇게 하는 거 금지한다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인가요? 근데 협회가 또 그 어르신들은 더 옛날에 살았던 분들이라 더 심한 일 겪었을 거예요 아마. 참 쉽지 않아요 자, 이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요거 BTS의 멤버 가수 슈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슈가. 죄송합니다. 슈는 아니고 슈는 좀 저 SS고요. 너무 강조를 해서 읽어버렸어. 네. 뒤 슈가 씨가 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전동 스쿠터, 전동 뭐 킥보드 안 타지만 이것도 지금 음주 상태로 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면허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전거도 그렇죠. 음주는 안 되죠. 예. 이게 근데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27 정도면 어느 정도 치신 거예요? 취소.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술 잘 드시는지 어떤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이분이 근데 걷기 힘든 저라면 아마 걷기 힘든 수준일 것 같아요. 허 변호사님이 0.227 나올 때까지 못 드세요. 네. 장담하는데. 엄청 만취 상태. 그러니까 0.08이면 면허 취소잖아요. 그거의 2배가 넘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2배면 뭐 거의 3배네. 그렇죠. 3배네요. 83, 64니까. 오, 많이 드셨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이게 전동 스쿠터하고 전동 킥보드는 또 다르다면서요? 법적 처벌 문제가. 요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요즘에 하도 그 전동 붙은 장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바퀴만 굴러가는 것도 있고 킥보드처럼 생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예, 전동으로 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처음에는 사실 이게 전동 킥보드라는 식으로 이제 소속사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속도하고 그다음에 안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 장치가 아니라 이거는 개인형 이동 장치가 아니라 그 자전거처럼 분류가 되더라고요. 지금 저 유튜브로 화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SBS 뉴스 화면 저 슈가 씨가 전동 스쿠터 타고 이제
저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인도로. 예. 그러면 전동 킥보드는 전동 킥보드가 전동 스쿠터가 킥보드에 서서 타는 거고. 그렇죠. 그 많이 있는 거 길거리에. 스쿠터는 잘 한 번도 못 봤는데 앉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속도가 25km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킥보드는 그냥 행정처분만 가능한데 범칙금하고. 그러니까 자, 술 먹고 하면 안 되는 건 같으나 같죠. 전동 킥보드는 범칙금 정도. 행정처분하고 범칙금 10만 원 정도인데 요게 안장 있고 25km 이상 시속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스쿠터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완전 차라고 보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근데 전동 킥보드 중에서도 기준이 딱 명확해요. 그러니까 시속이 25km, 그다음에 차체 중량 30kg, 요 미만인 애들만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고 봐서 이 정도 속도가 안 나가고 이 정도 무게가 안 되는 거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다고 봐서 범칙금만 부과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차 무는 거 똑같아요. 어쨌든 음주운전과 비슷한 거다. 근데 나 하나 궁금한 거. 이거 전동 스쿠터는 차도에 다니는 거예요? 인도에 다니는 거예요? 지금 화면 보니까 인도로 차도에 다녀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법을 보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우소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오른쪽 가장자리로 가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화면 보면은 인도 저것도 불법이죠. 가는 거 같은데. 저것도 잘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군대 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니까. 요거 병무청에서는 따로 조치 안 한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 병무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냥 복무 기간 중에 법 잘 지켜라. 이건 사실 그냥 원칙적인 얘기긴 한데 직장이랑 똑같아요. 사회복무 요원들은. 그래서 그 기간 이외에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는 술을 마시게 된 게 혹시 복무와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지금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거라서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게 일단은 병무청 입장입니다. 자, 일단 형사처벌. 이 슈가 씨의 전과 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초범이라는 거 전제하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0.2% 이상 나왔기 때문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뭐 별표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징역형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벌금형 1,0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 같다. 2,000만 원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뭐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본인 혼자 넘어져 있다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벌금 1,000에서 1,5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벌금이 그 별표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로 그 수치에 규정돼 있다는 거 보면 초범인데 그러면 수치가 진짜 세게 나오긴 잘 안 나와요. 많이 나온 많이 드신 건 맞네요. 왜냐하면 초범인데도 사실 벌금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 흔치 않거든요. 어쨌든 많이 좀 드신 거다. 여러분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고 음주 전동 킥보드 다 안 돼요. 근데 진짜 전동 킥보드가 아까 우리 걸어가세요. 김태현 변호사도 반대한다고 했는데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이긴 해요. 이건 진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저도 고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너 살롱드지 갑니다.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eol.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딱 des 보니까 alertes. 오늘 그림은 요게 악마를 형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왜 안 척했을까? 이거 폴란드 분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비난할 만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폴란드 대사관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얀 마테이코 모자 빨간색 좀 느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불길함을 상징하는 색깔로 빨간색을 썼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의 인상이 다 들린 건 아닙니다. 네. 그림은 얀 마테이코라는 19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폴란드 국민화가로 꼽히는 인물의 그림이고요. 대상은 스탄치크라는 이름의 당시 16세기경에 유명했다는 사실 실존 인물인지에 관해서는 갑론음박이 있어요. 하지만 이후에 폴란드 국민의 정서 그리고 이 궁정광대라고 해야겠죠. 우리말로 옮기면 궁정광대라고 하는 존재가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서구에서 서구 문명에서 자리를 잡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요. 어두컴컴한 그런 어떤 배경인데 이 광대가 김태현 변호사가 전해준 것처럼 머리부터 발까지 붉은 옷을 입고 굉장히 침통한 표정으로 광대인데 광대의 복장인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광대로 보이시죠? 김 변호사님? 맞아요. 굉장히 침통한 표정을 하고 소파에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제 표현을 그냥 과격하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발길질해서인지 어쩐지 카페트도 같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이 광대의 밖에 창밖을 보면 왼쪽에 창이 보이잖아요. 거기 혜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 혜성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양에서도 그렇지만 혜성은 굉장히 불길한 상징으로 여겨졌지 않습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불길한 상징인데 이게 광대라고 하면 이제 즐거움을 주는 존재인데 이 사람과 이 불길한 모습은 참 안 어울리잖아요. 게다가 뒤편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붉은 톤인데 광대의 뒤편에는 붉은색 조명 아래 무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왕실에서 이 광대가 무도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주를 뽐낸 뒤인지 아니면 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상반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광대의 오른편에 놓이는 탁자에 신문이 구겨져 있죠. 사실 당시에는 폴란드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지금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폴란드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게 진짜 걱정을 하고 이 어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저기서 이렇게 그냥 놀고 있는 무도회를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이게 광대인 거죠. 근데 스탄치크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사회에서 서구 문명에서 지금도 중요하냐고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재주를 부리는 광대가 아니라 뼈 있는 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정치권에서 레드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심도 되게 높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꼽혔었고요. 우리도 사실 우리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가면극 같은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정치나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란드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숨어있는 양심, 올바른 양심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요즘에 안세영 선수 22살인데 안세영 선수가 맞는지 아니면 협회가 맞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단순하게 옳다 그르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논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한 7년 가까이를 제기를 해왔고 저희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지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그거를 정말 어른들이 여태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22살 어린 선수가 제가 메달을 따야 제 말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꾹 참고 메달을 땄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에 있어서만큼은 안세영 선수가 스탄치크의 역할을 해줬던 게 아니냐. 그리고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정작 책임져야 될 어른들이 무도회하는 이 귀족들처럼 제 역할을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안수영 선수 얘기하려고 그런지 알았거든요. 근데 지열이 형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 그림을 설명했겠구나를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 제가. 궁금한데요? 말 안 합니다. 자, 창피해. 여기서 역시 수준이 높아. 지열이 형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지열 변호사, 허지원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